네, 안녕하세요. 코딩아임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46일차 투데이 알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로 겟더 체크인을 10시에 했어요. 조금 늦었는데 어제 4시 반에 자고 어, 4시 반에 자고 그러고 6시간 정도 잔 것 같네요. 생각보다 다른 날보다 조금 많이 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일은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 12시거든요 지금. 당장 뭐 컴퓨터 끄고 잘 거는 아닌데 영상을 일단 미리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그 1일 1로그 100일 완성 IT 지식이라는 책을 그 지원받아가지고 이 책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들이 조금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시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그 캐시가 뭔가요라는 그 목차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원래는 이거를 읽고 캐시가 뭔지 간단하게 이제 뭐 작성을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 슬랙을 보니까 9시에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뭐 그 위클리 아일런이라고 이제 투데이 아일런을 일주일치 하면 위클리 아일런이죠.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이제 키워드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JWT 해가지고 제이슨 웹토큰 로그인할 때 쓰는 그거랑 API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그걸 이제 과제로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캐시가 뭔가요를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 이거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한 페이지던데 한 페이지여가지고 안 읽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읽었는데 캐시가 뭔가요라는 라는 주제에 캐시는 뭐다 이렇게 정의한 게 처음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계속 보다가 지금 찾은 내용이 어떤 뭔가 자료나 데이터, 메모리, 네,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금방 다시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옆에다 이렇게 살짝 치워두는 느낌.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웹브라우저로 치면 브라우저를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금방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캐싱이 일단 효과적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사용된 정보가 곧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클 때 효과적이다. 그쵸? 뭔가를 그냥 살짝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자주 이렇게 쓸 때 꺼내서 갖고 오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책으로만 봐가지고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캐시가 뭔가요라는 페이지가 쪽수로 3쪽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단가 싶은데 또 조금 좀 이해하기 편했던 게 그 캐시 효과가 우리가 이제 가끔 느끼는 그 뭐 잘 안 들어가 본 아니지 워드나 파이어폭스 같은 프로그램 이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좀 빨리 들어가지는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캐시가 우리가 몸소 겪은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례 뭐 이런 거. 저는 아무래도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야지 약간 공부하는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딴소리긴 한데 그냥 성격상 약간 그 경험주의자라서 찍먹해봐야 아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저는 약간 공부할 때 어떤 사례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만드는 타입인데
그 이번에 알고리즘주에 들어오면서도 그런 어떤 문제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고리즘 노트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이 아니라 벌써 지금 4일차, 이제 4일차 넘어가는데 많이 못했지만 좀 뭐 그래도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져 가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거 일단은 그 책 읽은 거는 비록 뭐 영상 시작키기 바로 전에 이지만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WIL 그 위클리 아일런을 이걸 쓰는데 이게 나름 뭐 과제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제 아무래도 키워드 자체가 조금이 아니죠.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고, 사실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싶었는데, 물론 이 JWT랑 API에 관한 내용은 이미 한두 번? 두 번, 세 번 정도 블로그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제대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 투자를 조금 하기는 했거든요. 뭐 엄청 많진 않은데 이거 JWT 이거 한다고 한 4시간인가? 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글 뭐 정렬이라던가 이런 게 뭐 이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일단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뭐 쿠키는 그냥 이제 단순 그 역할을 나눠주는 매개체일 뿐이고, 다른 거는 이제 세션, 토큰 이것도 얘기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중요한 거 여기서 좀 알았던 게, 제가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JWT와 그 세션이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쓰여야 되는지, 요거를 지금 이번에 이거 하면서 조금 알게 됐는데, 어 이게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약간 뭐 강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없어서, 뭐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활용 사례라는 걸 보면, 세션은 이 인스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SNS에서 뭐 이렇게 로그인을 이렇게 했는데, 원하 그 내 디바이스 그 핸드폰이랑 뭐 태블릿이랑 이 위치 정보가 뭐 다르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세션으로 이제 이게 돼 있다 보니까 디바이스에서 그 강제 종료, 강제 로그아웃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JWT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제 뭐 그 넷플릭스가 그 디즈니랜드인가 그 뭐야 디즈니랑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아이디 공유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유하는 개수도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세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르다, 쓰이는 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 이걸 하면서 배워봤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JWT가 쓰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세션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 쿠키 같은 경우에가 이제 데이터 매개체 역할을 그냥 할 뿐이고, 잠깐 저장을 해놨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세션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를 위한 DB로 데이터베이스로는 이거 레디스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디스라는 걸 쓰는데, 이게 가끔 그 채용 공고나 걸 보면은 레디스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레디스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다. 그렇다면 이 세션으로 하는 어떤 로그인 이것도 한번 구현을 해봐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JWT도 조금 어려웠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뭔가 로그인 이쪽 이거 이렇게 JWT 쓰고 막 토큰 주고받고 막 하는 그런 과정, 이게 있어야 뭐 브라우저 간의 어떤 인증을 거치면서 이렇게 지나간 그 행동하는 액션 하나하나에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뭐 프로그래밍 한다 하는 느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죠.
토큰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JWT 안에 이제 토큰이 있으면서 그 토큰 여기 써지죠. 서버가 기억하는 엄청난 긴 그 텍스트.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이걸 다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어, 그 아이고, 덕희님 영상 촬영 중이어가지고 아마 안 들리실 텐데, 어떡하지? 영상 끊어야 되나? 그 API 같은 경우에는 API도 저번에 한번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고 싶었어요. 이전에 그런 REST API로 괜찮은가라는 어떤 강연을 또 듣기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REST API에 대한 로드 필딩, 로이 필딩이라는 분이 박사가 이제 논문을 써서 이전에 소업을 썼는데, 소업이 좀 인기가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REST API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채용 공고나 이런 데를 보면 REST API를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니폼 인터페이스 쪽에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REST API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부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위클리 아일런 할 때 좀 깊게 파봐야겠다 했는데, 지금 아까 그 JWT 토큰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벅차긴 하더라고요. 이해하고 막 작성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뭐 CRUD라고 하죠. 백엔드 쪽에서. 그리고 웹사이트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 생성하고 검색하고 조회, 그리고 이제 수정하고 뭐 게시글 수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삭제하는 거, 이런 기능, 이게 이제 기본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API는 단순하다기보다는 그 서버와 어떤 이 연결하는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랑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중간 역할 하는 그런 거고, 이 REST라는 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명세 같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나?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명사화 시켜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약간 공식 문서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되게 좀 딱딱한 약간 이제 공기업이나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막 문서 서류 이렇게 작성할 때 굉장히 사무적인 그 양식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개발자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왼쪽이 잘못된 표현이고 오른쪽으로 해서 써야 된다, 이런 사례를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create이고 만들다, see 보다, get 뭐 이제 가져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사를 썼는데, 동사로 쓰는 것보다는 명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지금 이건 지금 컬렉션을 쓴 거고, 명사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식별자, 이렇게 해가지고 식별자를 두 개로 떼면 무비스랑 무비스 아이스 에이지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의 URL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만들 수 있다. 여기 앞에다가 이제 HTTP 메소드 그걸 이제 붙여서 get movies 영화 제목 영어 제목, 축구, 아니 유튜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항목, 카테고리 큰 항목의 그 안에 예시를
축구 선수면 그 축구 선수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좀 더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정말 오타나네. 그래서 굳이 이제는 뭐 검색하고 뭐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find 뭐 붙여가면서 이렇게 동사 쓰지 말고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URL 굳이 만들지 말고 이제 커리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여기 주소 이 작성할 때 주소인데 이 커리 파라미터 라이트 이제 물음표 해가지고 아이디부터 이렇게 있는 게 커리 파라미터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지금 이전에 이런 이렇게 해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개선해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원하면은 특정한 검색 URL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건 좀 신박했는데 페이지네이션 하는 거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뭐 여기서는 아직 안 해봤는데 저기 자바 스프링 배웠을 때 페이지네이션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막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지금 표시를 해보면 아까 안 그래도 이거 지금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이 API를 얘기를 하다가 이걸 찾다가요. 이게 보면 주소가 스파르타 코딩 클럽의 이 강의인데 보여드리면 내 강의실 들어가서 뭐 하나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이시나? 네, 보이시죠? 줄여야 되나? 아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페이지네이션이 된다고 해가지고 페이지네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강의를 누르면 원래 그러니까 URL 이렇게 뒤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쪽은 그대로 뭐 BD 뭐야 어디가 바뀌는 거지? 막 하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어디야? 갑자기 내가 안 보이네. 있다. 여기 물음표 앞에 이 숫자가 이제 지금 4인데 이렇게 누르면 5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네이션을 뭐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지금 모르고 근데 좀 신박했죠. 원래는 그 백엔드 스프링 배웠을 때는 코드로 다 쳐가지고 뭐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어떻게 패스 경로였나? 리다이렉트 써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API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투데이 아일런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안 적었네. 네, 여기다 적었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API로 페이지네이션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API에 대한 깊은 이걸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썼는데 이어서 작성하겠다고 한 내용이 그런 REST API로 괜찮은가에 대한 강연을 듣고 다시 한번 작성이 아니라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때는 영상으로 그냥 처음 보고 이렇게 생각할 이런 원래 논문이 있고 원래 이렇게 개발되고 이렇게 지나온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실제로 로이 필딩이라는 분이 뭐 트위터랑 뭐 이런데 이렇게 올린대요. 근데 물론 그 영상 자체가 2017년 영상이라 지금 뭐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때 당시 이제 트위터에 레스트에 맞게 쓰던지 아니면 레스트라는 이름을 쓰지를 마라 그런 얘기를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뭐 기업 입장에서도 레스트풀한 API 경험자 약간 이런 걸 많이 뽑는데 레스트풀 API를 뽑긴 뽑는데 그럼 이제 면접에서 레스트 API 구현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REST API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 그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REST API가 사실은 REST API가 아닌데, 왜냐면 이걸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너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REST API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세션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예, 그런 질문.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작성하는데, 이거 지금 중간에 이거 빼먹고 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간에 이거 작성하면서 또 오늘 또 토트넘전 보고 하느라고 일단 중간에 끊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이거 뭐 찾아보고 뭐하고 하는데 한 6시간, 7시간 쓴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따로 그거 한 거는 아까 따로 한 거는 없네요. 거의 없죠. 없어요. 따로 한 거 없고, 이거 작성하는데 그 영상이랑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유튜브랑 뭐 이것저것 좀 본다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되고, 그걸 이제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또 하면서 그 스프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스프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가볍게 그냥 영상 보고, 이게 사실 뭘 하려고 하면 이거 또 작성해야 되고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이 많이 되네요, 확실히.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는 문제풀이 과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알고리즘 노트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뭐 노트에 하든 어떻게 하든 이제 작성을 해가면서 문제 파악을 좀 의도 파악을 또 먼저 하고, 이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투데이 아일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알고리즘 책을 조금 마저 더 보고, 그 다음에 스프링도 강의 한 2개 정도 듣고 그러고 이제 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